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KB금융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보고서, 여기에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께 희망이 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와,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자, 보고서 처음은요, 2022년 주택시장 진단 및 2023년 전망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주택시장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투자 유망 부동산이 있냐, 이것에 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주택시장 점검 상황과 신층 분석 리포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께 딱 도움이 될 내용만, 핵심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부동산 시장 진단 보겠습니다. 주택가격 2022년 하반기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 경착륙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그랬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급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일단 사람들이 안 샀어요. 자, 보시면은 2021년과 2022년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감률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 주택 거래량 되게 적었어요.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거래가 적은 상태에서 자꾸 누가 비싸게 신고가를 사주면서 가격이 올라간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2022년은요, 이 2021년보다 거래량이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58%까지 거래량 감소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있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 500건대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다시 나오기 힘든 진기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안 샀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은 월세 전환 가속화였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났었죠. 그래서 2022년 월세 비중이 52%로 2년 전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 티가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변동률이 크게 낮아지긴 해서 전세가 부담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출 이자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반전세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이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전세 대신 반전세를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추락했고, 역전세난이 발생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네. 주택 가격이 끝도 없이 추락했던 게 작년 4분기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민간 분양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분양 못하죠.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나니 미계약이 나니 마이너스 P가 나오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둔촌주공 추천 한 번만 했다 그러면 진짜 욕을 어떻게 먹었던 시기인데, 자, 그 상황에서 분양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울도 그 정도였으니까 지방은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공공부문도 공급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토지 매각이 안 됐어요. 시행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해버렸단 말입니다. 뭐 진접 이지구 같은 거, 그리고 군포 대암 이지구 같은 거 이제 매각에 실패했다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작년 4분기에 있었습니다. 자,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했어요. 2022년 12월 그리고 2023년 1월에 굵직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두 개가 나왔죠. 우선 가장 큰 거는 이제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규제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죠. 비규제 지역의 장점이 뭐가 있죠?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한 채를 더 사는 것을 허용하는 게 비규제 지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관련 전매 제한 규제, 그리고 양도세 인하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발표해버리면서 분양시장의 대못 규제를 다 뽑아버렸어요. 분양시장의 대목 규제를 뽑는 건 무슨 뜻이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도 투자자가 청약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양시장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의 전용 59제곱미터 8사 타입이 완판이 됐고요. 철산자이 그리고 장이자이 레디언트 같은 미분양 단지, 선착순 분양 단지들도 모두 다 완판으로 이어졌죠. 자, 두 번째, 연착륙 가능성 점검. 자, 2022년 정리하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이거 대폭락할 거예요, 아니면 천천히 집값 떨어질 거예요, 그 점검이었죠. 경착륙까지 가게 된다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제작 시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KB부동산에서는 당분간 주택시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급락 가능성은 제한됐다고 봤습니다.
경착륙 가능성을 적게 본 이유는요. 첫 번째, 강력한 대출 규제를 꼽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주요국 LTV 보면요. 프랑스는 80%, 미국은 75%, 독일은 74% 이런 식으로 LTV 비율을 굉장히 높게 잡고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급락했을 때 금융기관의 부실까지 연결이 됐던 거죠. 금융기관의 부실이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차주의 상황 압박이 커지게 되고 그것이 급락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부 지역에는 한정된 하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원래 하락장이 좀 그래요.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한 매도자가 많은 단지에서 하락을 주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는 주로 이제 송파구 지역에서 그리고 강동구 지역에서 이런 급한 매도자가 많아서 급락세가 강하게 나타났죠. 지금 그런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일부 지역에 하락되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모든 집값이 동시에 추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그냥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주택시장 변화의 키포인트로 부상한 금리 변동과 시장 영향 그래서 제대로 원인을 꼽았어요. 당연히 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됐고 그 상황에서 역전세를 맞서 집값 추락한 모델이기 때문에 금리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도 정확하게 단기간 급등한 금리 부담이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 위축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봐봐라.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것이 상황이 완화되면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 압력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11에서 5.71%였는데 그 이후에 코픽스 금리도 낮아졌고 대출 금리가 고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지다 보니까 차주들이 대출 받는 것을 겁먹지 않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금리가 안정되더라도 이자 상환 부담은 줄어들진 않겠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향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하방 압력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고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올해 1월 달에 초급매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 초급매가 많이 빠지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1월 초에 있었던 금통위 이후였어요. 1월 초에 금통위에서 더 이상 금리 안 올릴 것 같다는 신호가 좀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빨리 움직여서 초급매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 중에서 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시점까지 기다리면 좀 늦다는 거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2023년 주택시장 전망.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수도권 아파트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수도권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중개업 종사자나 전문가 94%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비수도권은 중개업 종사자는 95%, 전문가는 98%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락폭도요. 전문가와 PB의 좀 의견이 달랐대요. 하락폭에 대해서 전문가와 PB는요. 3.3에서 5% 정도 하락을 예상한 반면에 중개업소 종사자는 무려 5%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택가격 하락기에 시장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이 됐다. 당연히 그러겠죠. 작년 12월 중순이었으면요. 그때는 희망이 안 보였던 시기잖아요. 뭐 부동산 규제가 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금리 고점 이야기도 아직 안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게 이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KB경영연구소 2023년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은요. 4.1%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값 반등 시기는요. 2024년 전망이 가장 많았어요. 수도권 지역은 2024년에 56%의 전문가가 올라갈 거라고 봤고요. 5개 광역시는 47%, 기타 지방 지역은 48%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집값 반등세가 나타날 거라고 봤다는 거죠. 자, 이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들 보도로 쏟아졌습니다. 딱 언론들의 좋아할 만한 기사예요. 부동산 전문가 90% 이상 올해 집값 하락 절반 내년 회복. 부동산 전문가 95% 올해 하락 반등 시점은 언제? 내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만 보면 절대 집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부동산 전문가들 어떤 식으로 전망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예전부터 보셔서 아실 거예요.
대부분 현재 시장 흐름을 근거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그것이 가장 전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망을 물어보면 어떻게 나온다? 앞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보통 6개월 뒤, 1년 뒤에는 나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시장이 상승 중이다.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보합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중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요. 조사 시점이 언제인지 봐야 돼요. 근데 이번 보고서에 나와 있는 2023년 부동산 전망 조사 시점은요. 올해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는요. 건국 이래 가장 큰 폭의 집값 하락세를 기록했던 시기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었던 시기에 집값이 끝도 없이 하락했던 역전세를 맞은 시기였단 말입니다. 둔촌주공마저도 흥행에 실패했었고요. 뭐 장위 차이 같은 건 바랄 필요도 없었죠. 주택가격이 계속 추락하는데 수요자가 없었고 매수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찾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조사했으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3월 초 12월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작년 12월의 설문조사는 그냥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어떤 부동산이 유망할까? 그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재건축하고 아파트 분양이 21%였고 신축 아파트가 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제가 올해 겨울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 신축이 좋나요? 재건축 아파트가 좋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헬로시티나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두 개 비교해서 어떤 아파트가 단지가 좋냐? 이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이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단지들도 이제 좀 많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무주택자분이실 거예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거주 여건이 좋은 신축을 고르셔라. 그래서 내가 생활이 만족할 지역을 먼저 고르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다. 정비사업은요. 웬만해선 제가 유주택자가 투자하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무주택자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정비사업이라는 건요.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하 10년에서 길면 15년, 20년까지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내가 실수의 목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기다리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이런 재건축이라는 건요. 끝까지 갖고 있다고 좋을 때고 있고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올라갔을 때 수요가 많았을 때 처분하고 빠져나와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실거주하게 된다면 그게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저희 구독자분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무주택자 입장이시면은 가장 본인이 거주했을 때 만족도가 높을 지역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3월 정도 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내 집 마련 정보는 무엇일까요?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대란에 보시면 2024년 초까지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급락할 지역과 단지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